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분명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딴청을 피우거나 열심히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받거나 좋은 의도로 조언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거나 사실 우리 대부분은 말 잘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특별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5가지 대화법을 공개합니다. 특히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당장 써볼 수 있고 효과도 즉시 나타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내일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라.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경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고충을 토로할 때는 더욱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 잘 듣고 있었을까요?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이선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일과 집안일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하루가 어떤지 물어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학교에서 좀 힘들어. 하지만 선영 씨는 깊이 듣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공부 잘하고 있잖아. 그 말에 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이후 다시는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건넨 구조 요청이었다는 걸. 며칠 후 선영 씨는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우리 딸이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무시해버렸어. 근데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려. 함께 있던 친구 중 한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 아이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요즘 애들 말 꺼내는 것도 용기야. 그래도 너희 딸 대단하다 얘. 그 말에 선영 씨는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 뭐 애들이 다 그런 거지. 그 순간 선영 씨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딸에게 자기가 했던 반응이 지금 이 무관심한 친구의 반응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걸요. 딸이 느꼈을 서운함, 고립감, 외로움이 이제야 자신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방 정리를 하다 딸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몇 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 옥상에서 떨어지면 많이 아플까? 엄마는 내가 말을 해도 귀를 막고 있다. 그냥 다 끝내고 싶다. 선영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이라 생각했던 딸의 한마디가 사실은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도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말로 전부 표현하지 못합니다. 작은 신호일지라도 그걸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침묵만 남습니다. 아이의 말을 끊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저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면 아이는 힘을 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영 씨는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미 딸 마음에서 자신이 지워진 건 아닌가? 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 씨는 다시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양고전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말은 벽에다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 애쓰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경청과 공감. 그건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한마디, 그랬구나. 그 말이 누군가의 삶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진심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경청에 마음이 열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장구 쳐라. 우리는 누구나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보다 리액션, 그 중에서도 맞장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맞장구가 어떻게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지를 두 가지 상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에 사는 65세 박인수 씨는 퇴직 후 주민문화센터 서예반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한 시기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서예반에는 유독 밝고 다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여성 한은정 씨. 그녀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든 항상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그건 속상했겠네요. 나라도 화났겠다. 그 사람 너무하네.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녀와 대화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맞장구, 그 짧은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인수 씨는 용기를 내어 은정 씨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기만 해요. 은정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새벽 3시에 깨서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어요. 진짜 잠 안 오는 거 너무 괴롭죠? 그 순간 박인수 씨는 느꼈습니다.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하구나.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4세 윤정남 씨.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딸기 한 팩이 2,000원이래. 예전엔 4,000원 넘었는데. 아내의 말에 정남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그냥 아빠하고 말 안 하는 게 편한 것 같아. 다음 날 이번에는 반대로 정남 씨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깨는 좀 괜찮아졌어? 아내는 짧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그 외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맞장구는 말의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이야기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요라는 감정의 리액션입니다. 그랬구나. 진짜? 대박. 아이고, 속상했겠다. 그 사람 너무하네. 나라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이런 맞장구 한마디가 상대에게 계속 말해도 되라는 허락이 되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맞장구 없는 대화는 벽에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감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공감이란 그 사람의 세상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 일이다. 맞장구는 그 걸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건 작은 리액션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그랬구나. 그건 많이 힘들었겠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그 한마디가 상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질문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혹시 무의식적으로 판단부터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성남에 사는 66세 김창호 씨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그중 한 명, 40년 지기 친구 정화는 최근 들어 말수가 줄고 모임에도 자주 빠졌습니다.
어느 날 창호는 모임에서 친구 정환의 침울한 표정이 계속 신경 쓰여 모임이 끝난 후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친구 정환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 아내랑 요즘 별거 중이야. 이혼 생각도 하고 있어. 갑자기 튀어나온 말에 창호는 당황했고 습관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 부부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이혼이야? 남들도 다 참고 살아.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에 나만 아는 부부 없겠다. 친구 정환은 말없이 웃었고 그날 이후 다시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인 박기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창호야, 너 그날 말 너무 심했어. 정환이 많이 상처받았더라. 내가 그럴 줄은 몰랐대. 실망했대. 내가 그래도 끝까지 들어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더라고. 그 순간 창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자신이 했던 말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그게 얼마나 무심하고 무책임했던 건지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그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친구 정환이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창호는 친구 정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자 집 앞까지 찾아갔죠.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환아, 미안하다. 그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을지 내가 너무 몰랐어. 다시 내 얘기 제대로 듣고 싶어. 친구 정환은 한참을 뜸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창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날 너 마음이 어땠니? 언제부터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친구 정환은 잠시 침묵하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창호가 다시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입장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상대의 입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판단은 벽이 되고 질문은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가 놓이는 순간 닫혔던 관계는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지혜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누군가가 속마음을 꺼내놓는다면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게 너한테 얼마나 아팠니?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야? 그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혹시 성급한 판단 때문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라. 특히 내용이 길다든지 말하기 곤란할수록 결론부터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보고를 하거나 말을 꺼낼 때 결론부터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날, 보고 자리엔 부장과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먼저 출장을 다녀온 윤 팀장이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윤 팀장은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나쁜 소식을 먼저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장님, 먼저 이번 출장의 목적은 가격 조정과 다시 협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했고요. 첫날 미팅에서는 협상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부장은 의자에 깊숙이 앉은 자세로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윤 팀장은 계속 말합니다. 상대 측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을 미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순간 부장이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그래서 결국 협상 안 됐다는 소리야? 윤 팀장은 당황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부장은 책상을 툭 치며 말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서야 해. 앞에 5분 동안 내가 뭘 들은 거야? 중요한 건 그거잖아. 협상을 망쳤다는 거. 어우, 답답해. 그날 이후 부장은 윤 팀장을 핵심을 못 짚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뢰는 회복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자리. 이번엔 후배 강은서 대리의 보고였습니다. 부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민 대리는 이어서 또박또박 말합니다. 주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회사 요구 조건에 저쪽의 생각이 달랐고요. 둘째, 현지 관련 법규도 우리나라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셋째, 경쟁사가 우리보다 좋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대안은 뭐야? 조건 일부 수정 제한 후 다시 협상하거나 아예 대상 업체를 교체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부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 수고했어. 다음엔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해. 다음 출장도 은서 대리가 맡아서 해. 사례에서 알아본 것 같이 결론을 미룬 말은 답답함을 남기고 결론을 먼저 전한 말은 신뢰를 남깁니다. 심리학자 줄리언 트레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보다 메시지를 기억한다. 그 메시지는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한다. 결론이 맨 앞에 있을 때 듣는 사람은 준비가 됩니다. 이야기를 이해할 준비, 판단할 준비, 그리고 신뢰할 준비. 이 원리는 회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동호회 모임에서도,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뒤로 미루면 상대방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답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 사람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꺼낼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짧은 서두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을 붙잡습니다. 말이 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반드시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기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라. 여러분, 같은 이야기인데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지루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표현력에 있죠. 부산에 사는 45세 회사원 김민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야기꾼으로 유명합니다.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이 민호 주변에 모여들곤 합니다. 어느 날 민호가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카페에 갔는데 민호는 몸짓을 섞어가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흰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날이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소한 커피 냄새가 확 코를 찔렀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민호는 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계속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손짓하며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걸어가는데 바닥이 물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민호는 갑자기 바보 연구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이러면서 팔을 이렇게 휘저으며 중심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만 민호는 넘어지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었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친구가 저를 보고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동료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정말 눈앞에 그려져. 반면 같은 회사 박 팀장은 똑같은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말에 카페 갔다가 넘어졌어요. 바닥이 미끄러워서요. 친구가 웃더라고요. 끝. 지금 박 팀장이 말한 것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있는데 아무 감정이 없었죠. 듣는 사람들은 아, 그랬구나 하며 금세 관심을 잃었습니다. 같은 경험, 완전히 다른 반응.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민호는 연기하듯이 말했습니다. 목소리 톤을 바꾸고 몸짓을 섞고 심지어 캐릭터의 성대묘사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듯이 묘사했습니다. 흰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고소한 커피 냄새가 확 코를 찔렀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이런 구체적 표현들이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미국의 스토리텔링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 감정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연기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묘사하세요. 추웠다 대신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차가웠다. 맛있었다 대신 혀끝에서 달콤함이 톡 터지면서 행복했다. 화났다 대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이렇게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면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번째, 목소리 톤을 바꿔보세요.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 크기와 톤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거나 힘차게 외치듯 말하거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의 긴장감과 감정이 전달됩니다. 세 번째, 몸짓을 활용하세요. 손동작, 표정, 자세가 말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크기를 표현할 때는 두 손을 벌리고, 놀라움을 표현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슬픔을 표현할 때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세요. 네 번째, 캐릭터가 되어보세요. 이야기 속 인물의 특징을 그대로 재현해보세요.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할머니처럼 쉰 목소리를 내어보세요. 아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처럼 말해보세요. 듣는 사람이 그 인물을 실제로 만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의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해서 점점 흥미진진하게 또는 웃기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감동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감정의 기복을 만들면 듣는 사람이 끝까지 집중하게 됩니다. 연기하듯이 표현하고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과 경험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이 5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목소리 톤을 바꾸고, 몸짓을 활용하고, 캐릭터가 되어보고, 감정의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생한 영화가 되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대화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경청하고 공감하라. 2. 맞장구를 쳐라. 3. 판단하지 말고 질문하라. 4. 결론부터 말하라. 5. 연기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라. 이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특히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말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정말 도움됐어요. 바로 써보니 효과가 있네요 라고 후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어떤 것부터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인간관계와 소통에 도움되는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은 후반전 채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